안녕하세요. 장판 정담 서동수의 문화살롱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수원 곳곳에서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가고 계신 보석 같은 수원의 예술인들을 모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히 모시고 싶은 분을 초대했습니다. 수원에서 40년 동안 풍물과 함께 살아오신 분인데요. 말이 40년이지 당산이 4번 바뀌는 동안 수원의 현장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우는 신명나는 가락을 선사하고 후학들을 가리키며 수원의 문화를 만들어온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늘 웃는 얼굴과 보라색으로 염색한 머리, 그리고 무한 긍정의 기운을 수원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풍물구패 삼터의 짱인 이성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9월 6일에는 무려 40년 풍물 인생을 기념하는 기념 공연 해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자리에서 선생님의 지난 이야기, 풍물과 함께한 세월, 그리고 이번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분의 꽹과리 소리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성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바쁘실 텐데 금방도 뭐 공연하고 오셨다고요? 예. 어디서요? 경기 아트센터 전시실에서 3.1운동에서 빛의 혁명으로라는 전시 또 오픈 공연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우리 장판 정담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수원에서 풍물하면 이성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우선 제가 제일 처음 물어보고 싶고 제일 궁금한 건 풍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 때 85년도 대학생을 한 사람들은 거의 다 민주화 운동을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청년학도들이 이 땅을 지켜야 된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막 이렇게 활동하던 때에 마침 대학 들어가자마자 4.19였어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간 지 한 달하고 19일 지난 거죠. 한 달 보름? 그렇죠? 4.19였는데 경기대학교를 제가 들어갔었는데 민주주의 장례식을 지낸다고 전날 과 선배 한 명이 상여 소리를 해라. 민주주의 장례식 상여 소리를 해라. 그래서 한 줄을 가르쳐 줬어요. 과예요? 동아리예요? 일단 과에서. 과에서. 과 선배가 한 줄을 가르쳐 줬는데 다음 날 민주주의 장례식에서 상여 소리를 했는데 1시간을 했어요. 그들이 이제 그 이승호란 존재가 경기대에서 널리 알려졌죠. 그걸 계기로? 선배들한테도 저놈 누구냐 뭐 이랬고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한테도 저놈 누구냐. 그 당시 때는 학교에 경찰들이 상주하던 때라 경찰들도 쟤 누구냐 뭐 이러했던 그랬었던 게 아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경기대학교에서 4.19 때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1학년 말쯤인가요? 이제 학생운동이 서서히 대중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학생운동이 옛날엔 지하서클이라고 있었는데 지하서클이 아니고 오픈돼야 된다. 학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하던 때가 85년 말쯤 됐었는데 그러면서 경기대학교에 풍물패가 있는데 아니 이놈들이 풍물을 치면서 데모를 안 한다고 저보고 갑자기 선배들이 풍물패를 들어가라고 난 풍물 모르고 풍물패 싫다 왜 그러냐 나는 안 하겠다 했는데 선배들이 강제로 넣었던 게 풍물패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안 들어간다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냐면 그때가 막 그 건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건국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농성을 시작했는데 옥상에 이렇게 몰려서 며칠 동안
농성을 하던 때인데 내 동료들은 거기를 갔죠. 근데 이제 오픈돼서 풍물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성호는 거기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내 동기들은 그런 데 가서 열심히 학생 운동을 하는데 나는 풍물패라고 거기도 안 가고 뭐 이러면서 뻥뻥뻥 울면서 선배들한테 막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선배들의 강제로 집어넣었던 풍물패가 지금까지 40년의 이성호로 됐습니다. 네, 아주 사소한 아니 어쩌면 우연한 계기에 평생 걸어올 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전에는 그 풍물이나 아니면 그 소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소질이 전혀 없던 건데 이 우연한 계기에 발견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제가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늘 했던 게 오락부장을 했던 기억이에요. 아, 항상 노래를 하고, 탤런트가 있으셨구나. 네,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그랬던 게, 그 초등학교를 이제 서울에 서대문에 무학제고개를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 위에 거기 서대문 형무소에서 홍제동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에, 그걸 고개 무학제고개라고 하는데, 거기 넘어서려면 너무너무 무서워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야지만 아하. 가능했던. 그래서 그냥 노래 부르면서 다녔던. 그리고 워낙 노래를 좋아했고 저희 아버님도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잘하시고. 아, DNA가 있으시군요. 네, 그런 걸 이어받지 않았었나.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미 뭐라 그럴까요? 그 멋진 경기대 들어가냐라고 재수까지 했는데 축하합니다. 재수하는 과정 중에 그 학생 운동을 시작을 이미 했고요. 그 과정 중에 많은 노래를 좀 많이 배웠었고 책도 많이 읽었었고 이미 민요를 많이 알고 난 상태에서 경기대학교 들어갔던. 그래서 뭐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아, 네. 뭐 이미 검증된 어떤 그 지하 세계의 스타셨군요. 그렇죠? 네네. 아, 그런 계기로 무려 40년의 풍물 인생이 시작되었군요. 짧지 않은 순간 한 길을, 그것도 예술가의 길을 걸어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많이 존경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그 예술을 전공했는데 꾸준히 그 길을 걸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한 길을 예술을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무한한 존경심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또 이 수원이라는 어쩌면 척박한 곳에서 이 예술 한 길을 걸어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어떤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정담 서동수의 문화사롱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이성호 선배님 첫 번째 신청곡과 신청 이유 궁금합니다. 어떤 노래죠? 백무산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든 겁니다. 장작불이라는 노래인데, 나 혼자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더불어서 힘을 합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늘 장작불을 불렀고 술집에서도 부르고 오늘도 공연하면서 부르고 늘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가사를 잘 들으시면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장판정담 진행하면서 처음 있는 케이스인데요. 우리 이성호 선배님이 직접 MR을 녹음해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원 시민 여러분께 이성호 선배님의 육성으로 장작불 네.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장작불 같은 거야. 먼저 불탄 토막은 불씨가 되고 빨리 불 붙은 장작은 밑불이 되고 늦게 붙은 놈은
못해 젖은 놈은 나중에 던져져 마침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같은 거야. 우리가 산다는 건 장작불 같은 거야. 장작 몇 개로는 불꽃을 피우질 못해 여러 놈이 엉켜붙지 않으면 절대 불꽃을 피우지 못해. 몸을 맞대야 쓰게 타오르지 마침내 활활 타올라 쇳덩이를 녹이지. 이제 이성호님은 수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화인이 되셨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지 않습니다. 삼터라는 풍물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수원 민해총이나 경기 민해총 회장님도 역임한 걸로 기억하고요. 무엇보다도 수원을 넘어 전국적으로도 시민들의 집회 등에서 풍물이 필요한 순간 늘 함께 하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혹시 그동안 특별히 기억나는 공연이나 순간 아니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면 언제일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인생을 지금처럼 살게 된 계기가 대학교 때 한참 이제 그 당시 때 데모를 많이 했었으니까 데모를 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딱 모이면 그 순간에 경찰들이 모여요. 뭐 그랬던 시기가 제가 86인데 저도 기억합니다. 85년도에. 저는 86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85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경찰들이 학내까지 들어와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관 2층에까지 밀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회관 2층 계단에다가 책상 같은 거 다 이렇게 쌓아두고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창밖으로 막 그 목소리가 크니까 전교들 욕하고 막 이랬는데 그 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뚫렸구나. 그래가지고 방금 욕한 애도 그냥 막 찾는데 저는 이제 그 학생회관 화장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다 끌려나와서 우리 무릎 꿇고 있고 안경을 쓰고 있을 때 안경을 벗고 옷을 잽싸게 갈아입고 딴 친구들이랑,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내가 언제 욕했냐라듯이 했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시간에 무릎 꿇고 너무너무 참혹하고 창피하고 이랬던 시간에 밖에서 갑자기 환호성이 들리더니 그냥 데모하지 않는 학생들, 우리는 일반학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학우들이 경찰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학생회관 2층에서 내려가서 다시 또 이제 맨 앞에 서는 거죠. 맨 앞에 서가지고 그냥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해왔는데 우리가 못한 것들을 흔히 말하는 일반학우들이 해냈구나. 그래서 다시 앞에 서서 경찰들을 몰아내면서 내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그나마 민주화운동을 해야 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얻었던 그런 계기였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방송으로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용산 참사가 일어났을 시기에 황해도 구타는 이제 무당들을 만신들이라는 표현 쓰는데 김병일 만신을 비롯해서 모시고 가서 용산에 있는 남일당 앞에서 구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구술할 적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상산맞이라 그래서 여러 신들을 불러오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 상산맞이를 하더니 갑자기 무당 한 사람이 끝나고 나서 저를 불러요. 부르더니 이상해. 그래서 뭐가 이상합니까? 옥상에서 타 죽은 시신 중에 한 시신은 상반신이 탔고 하반신은 안 탄 시신이 하나 있어. 그거를 유족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언론에다가 무당이 얘기하는데 그렇더라 이럴 수도 없고,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대추리에서 굿하기도 하고 미소녀 순이 동네 가서 굿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과정들,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까 대학교 때 민주주의 장례식 지내면서 상효수를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백희환 선생님 상효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해주 선생님 상효수를 했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이 이소선 어머님 상효수를 했고요. 정의당의 노회찬 대표 상효수리도 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열사들 그리고 수많은 민주화운동 선배님들의 상효수를 해오고 이러는 과정들, 엄청 울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보람도 있으시고. 너무 좋죠. 네네.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깃발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돌리시면서 춤추고 이러시던데 체력적으로는 괜찮아요? 체력은 끝내줍니다. 제가 좀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많이 먹기 위해서 술의 운동을 해요. 힘입니까? 아니요. 술을 많이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아하. 텃밭을 한 10년을 하고 있는데 그 텃밭을 하는 이유는 아침에 술을 깨러 가요. 그런데 이건 이제 뭐 농담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민주화 운동에 받쳐진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이 땅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다. 그래서 몸을 좀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음흠. 그래서 그 힘으로 4m, 5m 되는 큰 길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네네. 요즘 젊은 후배들이 그거 하라 그러면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술의 힘이죠. 서로다가 허리 나갈 텐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요령이에요. 모든 풍물을 치거나 뭐라고 하는 거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으로 하는 거고, 내 몸을 내가 쓰면서 호흡을 가져가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랫동안 했던 풍물쟁이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얘기 들을수록 참 어떤 의미에서는 존경심이 나오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짠하다 생각도 드는데. 미친놈이죠. 네네. 저도 뭐 86학번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없잖아 민주화 운동 뭐 살짝 발을 담궈 보긴 했지만 평생을 이렇게 관철하면서 그런 어떤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사회 변혁 운동에 매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얘기하셨듯이 꽤 굵직한 어떤 뭐 전 국민적인 행사가 있을 때 많은 공연이나 또 뭐 살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가장 인상적인 공연이나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행사가 있었을까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빛의 혁명을 이루었었잖아요. 작년부터 해서 올 봄까지 해서. 그런데 그 전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죠. 그 당시에 물대포에 맞아 죽은 백남기 농민이라고 있었어요. 백남기 농민 장례식을 치렀었는데 그때 명동성당에서 광화문까지 오는 과정 중에, 원래 이 상효술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순간순간 느낀 대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애드립입니까? 예, 전부 다. 그러시구나. 기본은 있고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빌딩 숲 사이로 굉장히 푸르른 하늘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소리를 하면서 저 푸르른 하늘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아픔을 표현한 시리고 이런 아픔들을 표현한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울면서 상효소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유난히 그 장면이 기억에 남던데, 어쨌든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던 말들을 하게 되고 그 생각지도 않던 말들이 늘 기억에 남고, 그게 이제 문화예술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상여손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애드리브로 즉흥적으로 어떤 가사나 대사를 만든다 그러면 평소에 어떤 그래도 뭐 독서나 어떤 사회과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단히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뭐 후학을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좀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 제가 워낙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는다 그러면 안 믿어요. 나도 안 믿었거든. 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독후감만 100권이 넘게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집이 좀 가난해 가지고 그 쬐그만 집에 살았어서 초등학교 때 다락방에 살았었거든요. 다락방에 살아보신 분들 기억하지만 창 밖으로 별이 보여요. 그 창 밖으로 별이 보였을 때 헤르만 헤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집을 읽으면서 그거를 자꾸 그 적는 거죠. 그러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고등학교 때 도서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책을 읽고 토론을 했던 것.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에서 제가 산 책만 200억 원이 넘는 200억 원이야? 200억 200억 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책을 사고 읽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모토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도 누군가가 책을 선물을 하면 꼭 읽고 느낀 점을 그 사람한테 보내줘요. 그러니까 네. 시집을 선물한다 그러면 밀려서 갖고 있지만 어쨌든 보고 어떤 느낌이 좋았다 해놓고 하고 그것을 적어둡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내 느낌이 적혀 있는 그리고 뭐 여행을 간다 이랬을 때 여행 가서 느꼈던 것들을 적은 그런 것이 전부 컴퓨터에 기록돼 있는.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거리들이 컴퓨터에 다 있다. 기본 DB는 다 돼 있다. 다 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 정말 잘 모셨는데요. 수원 시민들이 모르는 이성호님의 그 반전 매력을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여기서 잠깐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청곡은 또 어떤 곡입니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는 아니구나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기에는 당신이 첫사랑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 전에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 전에 만난 친구가 방송용 맞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냥 뭐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재수할 시절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술자리에서 송창식의 우리는을 부르면서 우리는 연인을 우리는 동지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 녀석아 너는 자식아 데모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이제 저기 재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제 18번이 됐는데 그 우리는 송창식의 우리는 노래 가사가 너무너무 좋고 그거를 바꾸는 거죠. 우리는 동지 그거로 바꾸면서 늘 불렀던 애창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연인을 동지로 바꾸고 아니면 부부로 바꾸고 당신들이 사랑하는 연인으로 바꾸고 그렇게 바꿔서 불러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신청해 봤습니다. 네. 자, 송창식 선생님이 부른 우리는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 정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풍물쟁이 신명나는 수원의 꼭두 이성호 선생을 모시고 풍물과 인생에 얽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수원 FM 수원 방송이 수원 지역과 수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기에 우리 수원과 이성호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성호 선생 사모님도 함께 풍물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의 시민사회나 각 마을 풍물패 등과도 공연이나 강습을 많이 하실 텐데요. 수원에서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또 공연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수원에서 공연 활동이나 아니면 풍물이나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 희노애락, 애환 같은 거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뭐 할 얘기가 늘 많이 있죠. 우리 풍물이 있고요. 농악이 있고 사물놀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농악 사물놀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죠. 풍물이란 말보다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농악이란 말은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만들어냈던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즐겨서 하는 악, 가라고 농악은 이러이러한 때 했다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가 그 지금 소학교였다가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로 바뀐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 나라 국자를 쓴 거는 천황을 뜻합니다. 천황의 학교란 뜻이거든요. 국악은 일본 천황한테 바치는 악의 약자예요. 아하. 절대 써서는 안 된 말이고, 농악도 일본 놈들이 우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되는데 너무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농악이란 말은 자체하더라도 사물놀이란 말은 70년대 김덕수, 이광수, 최종실, 김용배 선생님들이 만들었는데 작품 이름이에요. 그들이 만든 하나의 작품 이름이 사물놀이인데, 사물놀이가 우리의 전통 문화인 것처럼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래서 김덕수 선생님은 인간문화재를 안 줘요. 아직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사물놀이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지를 않죠. 그 실제로 우리 전통 문화 보면 마을에서 옛날 선조들이, 백성들이 자기 삶 속에서 했던 문화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자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하면서 만들어냈던 문화들이 보통 그들의 전통 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들은 농사의 주기랑 관련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삼터는 선조들이 했던 농사 주기로 한 모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1월 1일 날 해맞이 구슬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월대 보름 때 되면 지신 밝기를 해요. 수원의 남문 지동 영동시장, 거기가 시장이 9개가 모여 있는데 그 9개 시장에서 지신 밝기를 해온 지가 올해로 33년째예요. 전국에서 제일 깁니다. 그러니까 한 해도 안 빠지고 정월대 보름 지신 밝기를 해왔고요. 그럼 삼터 그 단체 아주 그 개인적인 기획이에요? 아니면 뭐 그런 거죠. 지원을 받는 삼터에서. 거예요? 지원 안 받습니다. 뭐 안 훌륭한데? 줘요. 수원시에서 그런 행사들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봄 되면 풍물 대동놀이 한마당이라 그래서 인근에 있는 풍물패들을 모아서 한바닥 노는 게 좀 있고요. 그전에는 백중놀이도 잠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추수 끝난 뒤에 가을굿이라 그래서 삼터랑 1년 동안 인연을 맺었던 많은 풍물패들을 불러 모아서 전통 마을굿을 도심에서 재현하는 판을 또 열어요. 그리고 12월 말쯤 가가지고는 동지굿이라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들이 풍물을 칠 수 있게 해준 신한테 감사하고 내년에 또다시 풍물을 칠 수 있게 하는, 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신께 비는 이러한 그 사시사철 사절기에 맞춰가지고 도심에서 풍물판을 벌여내는 일들을 삼터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신 밝힌 33회째, 풍물대도래 한마당이 21회째, 가을굿이 29회째, 동지굿이 24회째, 역시 다 풍물대동놀이 한마당 빼고는 지원을 안 받고 하는 행사예요. 어쨌든 삼터가 그런 전통 문화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삼터는 그냥 풍물만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복원하고 유지하겠다라는 것과, 그 풍물을 치는 사람들이 백성들인데 이제 민중들이란 표현도 쓰고요, 서민이란 표현도 쓰고, 그렇다라고 하면 백성들 편에서 풍물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물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말이 이순신 장군의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무릇 장수는 충을 행해야 하는데 그 충은 임금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야 하느니라. 무릇 풍물패는 풍물을 쳐야 되는데 그 풍물은 백성을 향해서 백성과 함께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연을 하는 풍물패이어야 하느니라. 그냥 풍물을 멋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멋진 걸 보여줬어 하는 그런 풍물이 아니라 서민들의, 백성들의, 민중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애환을 끄집어낼 수 있는 풍물을 쳐야 된다. 그래서 이순신 그 장군님 말을 좋아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러한 풍물을 쳐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수원의 현실. 수원은 전통 도시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정조가 있고 화성이 있는데, 수원의 대표적인 행사 그러면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늘 그랬는데 화성문화제와 수원 연극축제를 대표적인 축제로 내세워요. 그리고 화성문화제 안에서도 제일 크게 내세우는 게 이제 당연히 능행차겠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그 무예 24기 하는 친구들이 말 타고 무예를 했었는데 지금은 드론 300대가 대신해요. 그래서 말 타는 걸 축소되고 있는. 그래서 수원은 드론 300대가 무예를 하는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문화가 자꾸 수원에서 사라지고 있는, 그리고 전통문화를 수원시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렇다고 하면 삼터처럼 이렇게 전통문화를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역에 보면 이런 것들도 있다 소개를 하든지 이러한 고민조차도 없는, 그래서 수원시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거는 참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원이 없어서? 최소한 그래도 인정은 해야죠. 음흠. 지원뿐만이 아니라 뭐 어차피 지원은 그전에도 안 받았고 지금도 뭐 없어도 잘할 거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소한 그래도 수원 그러면 전통문화하고 화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수원에는 이러이러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쉰다라는 것들이 결정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수원, 참 재미없는 수원이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아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저 이성호 선생님이 좀 생각하는 가장 그 적합한 단어가 국악도 아니고 농악도 아니고 풍물이에요? 그 선조들은 그거를 이번 기회에 수원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정의해 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조들은 지역마다 달랐는데요. 경상도에서는 매구라고 불렀고요. 전라도에서는 굿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지금 굿 그러면 개신교 분들 덕분에 굿은 많이 미신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냥 전라도에서 굿치자 하면은 풍물 쳤어요. 그래서 풍물, 풍장, 매구, 굿, 두레, 풍물굿 이런 말로 좀 썼고요. 전라도가 가장 많이 풍물이 발전됐었는데 굿이란 말을 제일 많이 써서 그 풍물패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요즘 들은 풍물패들이 풍물굿패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삼터도 풍물패였다가 풍물굿패 삼터로 이름을 좀 바꾼 케이스고요. 그것은 이제 마당 극에서 마당 굿으로 바꾸는, 그 극은 내가 준비한 것을 남들에게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가지만 굿이라는 거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함께 어울려 논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마당 굿 그러면 마당에서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논다. 그래서 풍물굿판이 가장 좋은 말이지 않느냐. 근데 그냥 편하게 풍물이라는 말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은 우리 이성호 선생님의 완벽한 정의였습니다. 아, 그리고 참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저도 제가 수원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옛날에 그 수원고등학교 근처에 지하에 그 삼터 공연장 겸 연습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도 뭐 문화 언저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수원에 있어서 이제 풍물패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역사나 아니면 그런 그 분포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기억나는 게 일단 세상을 달리한 정은기 선생도 있었고 또 이원재 선배도 계셨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그 각 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유지되고 이러는 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한번 궁금해요. 우리나라 풍물은 한 90% 정도가 사물놀이예요. 음흠. 더구나 우리 한예종이라 그래서 한국예술 종합학교. 종합학교죠. 한예종이 있는데 한예종 교수님들이 대체적으로 사물놀이 쪽이 많고, 그게 이제 김덕수 선생님의 영향을 끼쳐서만 이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나마 아까 얘기했던 중에 우리 이원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남원이었나요? 아니죠, 남원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라도에서 구슬, 풍물굿을 제대로 배웠던 필봉 풍물을 배워가지고 이제 수원 왔던 케이스고요. 그들은 학교 출신들이 전공자들이 거의 사물놀이 중심으로 가고 있는 뭐 이러한 건데, 대학을 나와서 계속 풍물치기는 굉장히 척박하다. 그건 뭐냐면 직업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렇죠. 풍물을 먹고 살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열심히 대학 나와서 하겠다라고 시작한 친구들이 그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약간 풍물 활동이 좀 줄고 애 하나 낳으면 풍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예술가들의 경우들이- 숙명이군요. 예,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이렇게 전문패라고 지칭할 수 있는 패들이 몇 개 없어요. 그나마 우리 생활 예술인들, 풍물 예술인들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수원 지역 풍물패 수풍협, 수원 지역 풍물패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화성 능행차 때 300인 풍물단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풍물 인구가 생활 예술인들 한 300여 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없어졌고,
대학교에도 경기대가 늦게까지 있었는데 경기대가 풍물패가 거의 없어졌고 현재는 아주대하고 경희대가 풍물패가 남아 있는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네. 갑자기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생각나는데 우리 구색동 풍물패 우리 저 이성호 선생님이 또 지도하시고 이래가지고 구색동 풍물이 좀 약간 가락이 다르다면서요? 그나마 지역에서 자기 동네 가락을 가지고 있는 데가 고색동 풍물패고요. 그래도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주영강 선배님이라고 우리 민예총회 활동을 했었던 코터령? 코터령 그 형이 처음에 영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고증을 해서 동네 분들 가락이 그대로 넘어왔던 케이스. 아, 보통 무슨 농악 보존회 이런 거 보면 처음에는 그 옛날 가락을 보존을 하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이 들어오고 어쩌고 하는 애들이 보통 사물놀이 하던 전공자들이 들어오면서 가락이 바뀌어요. 그랬는데 고색 가락은 바뀌지 않고 계속 가락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면서 거기에 그 마을에서 계속하고 있는 논도 있죠. 논에서 풍장을 치고 이러면서 도심에서 전통 그 악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동네이기도 합니다. 네네, 수원 얘기 재밌게 하다 보니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저 이성호 선생님 그 40주년 기념 공연 궁금해지는데요. 해린이라 그랬죠? 네. 40주년 기념 공연 해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 충북 옥천에 가산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 지승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나라 상고사를 연구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단군 사상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 만주벌판을 한 10여 차례 이상 갔었고요. 러시아의 그 신들의 고향으로 가는 커다란 바이칼. 호수 바이칼 호수도 가셔서 갔다 왔잖아. 그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황해도 김열만 씨님하고도 바이칼 가시고 이랬었는데 그분이 호를 줘줬어요. 해린이라 그래서 바다 해자고 비늘 인자인데 바다를 보면 아침 저녁에 물결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것이 마치 물고기들의 비닐이 다 나와서 노는 것 같다. 그래서 바다 해자 비늘 인자를 써서 너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빛이 되거라. 그리고 또 해리는 보면은 산에서 보면 이제 그 나뭇잎들이 아침에 이슬을 머금어 가지고 보면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저것도 해린이다. 라고 해서 저 주신 지가 한 20년 넘었는데 호를 잘못 쓰면 일찍 죽는다는 소리 있어서 아직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래서 계속 못 쓰고 있다가 올해 이제 회갑을 맞아서 이제는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린이라는 호를 썼습니다. 해린이 이성호인데 그래서 이성호의 해린으로 하면서 이성호가 그런 빛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해린이란 말을 이번에 쓰자. 그래서 그 좋아하는 책이 그래서 시탈타의 헤르만 헤세의 시탈타라는 또 책을 좋아해요. 그럼 헤르만 헤세의 시탈타라는 책에는 바다나 강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강이 늘 흐른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근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치질 않고 자기 스스로 정화를 해서 다시 내려보낸다. 그래서 바다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정화를 한다. 그러나 한번 화났을 때는 모든 걸 집어삼킨다. 그래서 그 바다라는 게 그렇구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정화하지만 그 집어삼킬 정도로 또 화냈다가 언제 그랬냐 싶으면서 다시 고요해지는 그래서 해린이라는 것이 이성우의 삶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널리 알리게 됐습니다. 커밍아웃이네요. 그쵸? 드디어 이제 호를 해린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이제 세상에 내놓는 계기고 네. 참 멋지네요. 공연도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뭐 판굿, 부포, 소리굿, 진도 북놀이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했는데 공연에 대한 이야기도 뭐 스포일러가 아니라면 좀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우리 때는 대학교 때 선배한테 배웠어요. 그 당시 때 그 대학에서 학생운동하던 친구들이 인간문화재 어르신들한테 가서 배우는 건 사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풍물을 배워서 바로 데모하는 데 써야지 인간문화재한테 배워서
그것을 공연장에 공연 올리고 이런 것들은 사치다. 뭐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대학을 나와서 계속 풍물을 치면서 더 이상은 학교 때 학생 때 배웠던 실력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어르신들한테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황재기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호남 고깔 소고의 최고 명인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무용문화재셨던 김길선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진도북노래를 배우고 그리고 그 또 역시 전라북도 무용문화재셨던 나금추 선생님한테 부포노래를 배우고 우리 김명일만 시님 황해도굿 하시는 분은 또 황해도굿 전수 조교세요. 문화재시죠. 그 거기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재들한테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배운 영역들을 이번에 이성호는 단순히 그냥 풍물만 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마침 우리 수원의 명인이었던 이희환 선생님한테 소리를 배웠거든요. 경기민요를. 근데 그분들한테 배웠던 것들을 이번에 선보인다. 근데 워낙 하고자 했던 것도 많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서 그중에 몇 개를 꼽은 거라 이번에도 그런 얘기 할 건데 농담으로 40년 뒤에 또 하겠다. 그러면 이제 딱 100살인데 그래서 내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때까지 살아 있어라. 그러면 이번 공연에서 나오지 않은 다른 공연을 또 보여주마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성호가 평상시 그나마 선보일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는 진도북놀이와 부포놀이 그리고 소리굿 그리고 우리 삼터 회원들과 함께하는 호남 우도 판굿 뭐 이런 거 네 가지를 다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거의 제가 1시간 20분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성호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공연이니까 꼭 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말로 하면 그 리사이틀 같은 건가? 그렇죠. 거의. 남진 리사이틀.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네요. 네. 네네. 마지막으로 공연에 대해서 또 하나 더 궁금한데 그 우리 수원 시민들이 꼭 이번 공연에서 좀 알아줬거나 알아줬으면 하거나 아니면 꼭 이 부분이 포인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꽉 주고 싶다 이런 부분 지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지요. 이번 컨셉도 그런데 이성호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 때문이었었다. 우리 삼터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마을굿들을 수원에서 펼칠 수 있었고 전국에 있는 풍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매항리 투쟁과 대추리 투쟁.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미군 그 폭격장을 없앴던 매항리의 여러 가지 사격 연습장을 없앴던 그리고 용산에 있었던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 그 이전에 반대했었던 대추리 그리고 용산 참사에서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사업을 해낼 수 있었던 거는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어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연 첫머리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그 오늘 사회 보시는 서동수 쌤 그 사진도 나올 건데 저랑 같이 활동했던 얼굴들이 한 장면 한 장면 다 지나가요. 저도 나옵니까? 예. 그래서 얘기하지 좋은 사진 중에. 그래서 그 제가 북을 메고 그 사진을 보고 있는 광경이 첫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성호와 함께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그들 때문에 이성호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도 제가 소리하거나 이럴 때도 그 얘기를 강조를 할 건데 이번에 제 선생님들 중에 그 아직까지 살아계신 두 분이 오세요. 네. 젊으세요. 한 분은 89살이고 한 분은 84시고 젊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 보러 오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매항리 전만기 위원장님과 그리고 대추리의 우리 신종훈 이장님도 오시기로 했고 원래는 우리 문정현 신부님이 오셔야 되는데 문정현 신부님이 바쁘다고 치사하게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해왔던 이성호 그래서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키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매력적인 공연이 될 것 같고 꼭 가고 싶다는 생각합니다. 자, 40년 풍물 한 길을 걸어오며 수원의 대소사에 때론 신명과 때론 흥, 때론 한과 슬픔을 함께해온 영원한 풍물쟁이 이성호 선생의 기념 공연 혜린이 많은 수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장판정담 애청자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성호 선생님 신청곡이 한 곡 더 남았는데 이번에 어떤 노래입니까?
그 민주화 운동의 여러 노래들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게 70년대 80년대 포크송의 대부죠. 김민기 선생님. 네네. 아침 이슬. 돌아가신 지면 1년 약간 넘었네요. 아침 이슬로 대변되는 김민기 선생님의 노래 중에 바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바다 해자 해린하고도 연결되고 이러는데 그분의 바다의 노래가 보면 가사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삼키는 바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김민기의 바다라는 노래인데 그 제가 이제 바다에 가면은 꼭 이 노래를 불러요. 혼자 녹음도 하고 널리 알리고 사람들하고 바다에서 술 한잔 하고 나면 꼭 부르는 노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김민기 선생님의 바다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네. 이성호 선생님의 마지막 신청곡 작곡하신 김민기 선생님의 바다 듣고 마지막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장판 정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성호 선생님, 평생 예술인으로 풍물을 치며 살아오셔 4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한번 수원 시민들한테 들려주세요. 이번 공연의 컨셉이기도 한데요. 좀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겠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 멋진데요. 예, 그 이후에도 지금처럼 사는 것과 똑같이 살겠다. 그래서 너무 멋진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 어떠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멋집니다. 자,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풍물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맥박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을을 하나로 묶어주고 낯선 사람도 어깨동무하게 만들고 힘이 들 땐 장단 속에 웃게 만드는 힘, 그것을 40년 동안 이어오신 이성호 선생님의 걸음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이성호 선생님 다시 한번 그 해린 공연 홍보할 수 있는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에 들어가서 이성호의 해린을 치면은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50대 이상 사람들이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로그인을 해야 되고 뭐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못해서 전체 한 250석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인터파크에 한 100석 해놨고요. 우리 지인들과 우리 선생님들 뭐 이렇게 그다음에 50대 이상 인터파크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50석은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풍물구패 3터를 치시면 아니면 해린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후원이라는 계좌가 나와요. 거기에 그 티켓값을 입금하시고 저희들한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당일날 매표소에 연락 주신 사람의 이름으로 표를 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 지인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거의 다 아직 예매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예매하는 거야? 그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린 치시고요. 3터 치시고요. 오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티켓 준비해 뒀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도 돌아보시고 이성호의 삶을 박수도 쳐주시고 저와 함께 이 세상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손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안 하시네. 날짜, 장소, 시간. 예, 9월 6일이고요. 9월 6일입니다. 화성 행궁을 바라보시고 왼쪽에 보면 정조 테마 공연장이 있어요. 네네.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잘 들으셨죠? 우리 많은 수원 시민들 가셔서 그 이성호 선생의 40주년 기념 공연 해린 만석이 돼서 꼭 그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이성호 선생님이 그 재밌게 때로는 진중하게 잘 리드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판정담 서동수의 문화살롱 서동수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수원의 문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출연은
풍물인 이성호님, 기술 이경남, 그리고 저는 서동수였습니다. 풍물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판 정답. 청취자 여러분 안녕.